올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 최고 귀족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웬 귀족이냐 싶으실 텐데요. 입헌군주제 국가인 스페인에는 여전히 왕실이 존재하고 그 아래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귀족 가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까예타나 알바 공작을 통해 귀족의 삶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알바 공작이 어떤 자기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 공작은 왕실을 제외한 귀족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가장 높은 국왕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가 있습니다. 과거 이슬람과의 국토 회복 전쟁을 시작한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스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의미로 스페인의 제자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다음 왕위 계승 서열을 잇는 인판테, 즉 왕자와 공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가 바로 이 대귀족들입니다. 1520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페인의 국왕인 까를로스 1세가 알바 공작을 포함한 21개의 공작 가문에 대귀족 칭호를 내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바 가문은 카스티아 왕국의 엘리케 4세 때 공작 자기를 받은 이후 약 550년간 19대에 걸쳐 내려져 오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공작 가문입니다. 오늘은 19명의 알바 공작 중에 스페인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깊게 남아있는 까예타나 알바 공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까예타나는 제18대 알바 공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알바 공작 자기를 포함한 46개의 귀족 자기를 상속받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기를 가졌던 귀족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기도 하죠. 귀족 자기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자기에 속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그녀가 생전에 소유했던 재산이 약 4조,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꼬르도바, 산세바스티앙, 살라망카, 세비야, 이비사 등지에 20채가 넘는 궁전과 저택을 가졌고 스페인 전역에 드넓은 토지를 소유했던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땅을 밟지 않고는 스페인을 여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16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미술품과 고문서를 소유하여 그 가치를 일일이 매기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고야, 렘브란트 등 이름난 화가의 작품도 포함됩니다. 어려서는 동갑내기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소꿉장난을 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고 그녀의 결혼식에는 유럽 각지에서 1000명이 넘는 하객이 찾아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알바 공작의 지위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부와 명예만 가지고 그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총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그녀는 공작 집안의 자제와 세비야 대성당에서 성대한 첫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25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8년 후 귀족이기는커녕 사생아였던 남자와의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 23년 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민가 올린 이 결혼만 해도 귀족에게는 엄청난 파격이었을 텐데 세 번째는 더합니다. 그녀의 세 번째 결혼 상대는 무려 24살 어린 평범한 공무원 출신의 남자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85세. 세비야의 두에니아 궁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그녀는 레드카펫 위에서 플라멩코를 추며 흥겹게 하객들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그녀의 돈을 노린 결혼이라는 말이 무성했고 이를 일축하듯
그녀는 결혼 전 모든 재산을 자손들에게 미리 상속하던 파격을 보여 세상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 생활 3년 후, 이번에는 그녀가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Entre aplausos. Así han despedido los sevillanos a la duquesa de Alba Simpaticísima, agradable, cariñosa, muy humilde, muy caritativa. y betiquísima. En sus 88 años de vida, doña Cayetana ha disfrutado cada momento de su ciudad adoptiva, Sevilla. La sevillana más sevillana de todos los sevillanos. La feria, Semana Santa, todo le encantaba. Ligada mucho a esta ciudad. Se han acercado para darle el último adiós. 정해져 있는 귀족의 삶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 귀족. 귀족이라기보다는 히피에 가까운 패션을 선보였던 귀족. 집시의 춤인 플라멩코에 빠져 살았었던 귀족. 이러한 그녀의 외모 때문에 그녀는 현대 스페인 사람들 뇌리에 가장 깊게 남아있는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족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요? 알바 공작 가문의 주 거주지는 마드리드에 있는 리리아 궁입니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을 더 끈 곳은 까이에타나 공작이 50년 넘게 살다간 세비야의 두에냐스 궁, 즉 팔라시오 데 라스 두에냐스입니다. 2014년 까이에타나 공작이 세상을 떠난 후 이곳은 그의 손자에게 상속되었고 2016년부터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세비야 구시가지 역사지구 내에 위치한 두에냐스 궁은 무려 9,000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궁전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당시 유럽에 유행하던 르네상스 양식과 스페인 건축의 중요한 특색인 무데하르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무데하르는 국토 회복 운동으로 수복된 기독교 땅에 남은 이슬람 사람들을 부르던 말로 19세기부터는 스페인에 남아있는 이슬람 문화를 부르는 수식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술레호라고 하는 세라믹 타일들, 예세리아라고 하는 석고를 이용한 세공 장식, 떼초 아르테소나도라고 부르는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 등 무데하르 양식의 대표적인 장식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크고 작은 정원에 둘러싸인 건물 내부에 2개의 중정, 파티오가 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들 덕분에 어디를 보아도 생기가 도는 느낌입니다. 그중 가장 멋진 곳은 건물 중앙에 있는 거대한 파티오입니다. 분수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식물들이 심어져 있고 정사각형 모양의 회랑이 둘러져 있는 곳이죠. 거대한 궁전답게 내부에 전용 예배당도 갖추고 있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서재도 있습니다. 이 책상에서 정원을 내다보며 독서를 즐기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까이에타나 공작의 플라멩코 사랑이 드러난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라멩코와 관련된 그녀의 수집품들과 개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알바 가문은 수많은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기로도 유명합니다. 건물 내부를 살펴보면 벽마다 수많은 그림들과 테피스트리들이 걸려 있습니다. 16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보며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은 스페인 대표 귀족인 알바 공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페인 여행,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알바 공작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비야에 오신다면 두에냐스 궁도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재밌는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Hasta luego!